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 편으로 두테르테와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비교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노태우 정권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별명이 물태우였었죠. 물태우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회기강이 엉망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 4년 차가 될 때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범죄와 전쟁을 시작했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바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통치를 시작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바로 범죄와의 전쟁을 내걸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달랐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다가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바오 시장 재직할 때 다바오 시가 필리핀에서 범죄가 가장 많았던 그런 시절에 다바오의 범죄를 싹 다 없앴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은 범죄를 대하는 그 인식이 달랐던 그런 차이도 있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범죄와의 전쟁에 실패를 하느냐,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범죄와의 전쟁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물태우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많은 범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여자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태우 정권 이전, 그 전에,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이런 모든 범죄들이 생계형이 많았지만 80년 올림픽이 끝나고부터는 이게 기업화가 되는 그런 변화를 보일 때였습니다. 폭력도 조직폭력배들이 과거에는 주먹으로 싸웠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흉기를 들고 싸울 정도로 양상이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춘도 과거에는 사창가 형태에서 이제 콜골 형태로 변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다리가 커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업화가 돼가지고 길 가는 여자들, 회사원이든 여대생이든 공무원이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무차별로 납치를 하다가 팔아먹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팔렸던 봉고차에 태워졌다 하면 그 여자는 무조건 팔려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할머니들까지도 잡아다 팔아먹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자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런 것들을 척결을 했는데 가장 효과가 높고 성과가 높았던 것이 바로 인신매매 척결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조직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범죄는 아예 근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점은 높이 평가가 됩니다. 또 하나, 조직폭력배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조직폭력배들을 잡아다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이 끝나도 보호관찰이라는 명목으로 또 가둬서 못 나오게 사회에 그런 조처를 취해서 범죄와 전쟁 결과 중에서 폭력도 많이 근절되다시피 했지만 또 다른 폭력 양상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잡아다 팔아먹는 인신매매는 근절이 됐지만 아예 윤락업이 기업형으로 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변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내임덕을 피하고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방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택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퀴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아퀴노 대통령의 후임자들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분이 생겼습니다. 그쪽 당에는. 그래서 대한 세력으로 그쪽 당에 반대되는 당에 두테르테가 급부상을 하게 된 것이고 급기야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때 두테르테가 내걸었던 것이 부정부패 척결과 마약 근절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내세웠었습니다. 이미 다바오 시장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즉결 처형을 한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아퀴노 정권에서 처벌을 하려고 몇 번 조사를 했지만 모두 다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하지 못할 그런 상태였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돼서 20만 명을 죽이겠다까지 공언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필리핀이 범죄도 엄청나게 많았고 부정부패도 엄청났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정부패와 범죄의 염증을 느꼈던 그런 시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빌리비드 교도소 자체에 그 안에 룸사롱, 사우나, 고급 마사지 별것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비드 교도소 안에서 판매되는 마약이 필리핀 전체 마약의 30% 4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를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이 뇌물을 엄청나게 받아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체포돼서 지금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고 빌리비드 교도소는 그 이후로 엄청난 단속을 실시해가지고 외관적으로는 마약이 근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담을 끼고 무허가 집들을 많이 지어놓고 거기서 교도소 안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마약을 날르거나 돈을 날르거나 휴대폰을 보내거나 이런 짓을 한 것을 두테르테 정권이 모두 다 철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총부살인조를 구성을 해가지고 마약과 관련이 있다면 무조건 쏴 죽였습니다. 그것도 쏴 죽이는 방법이 사람을 잡아다가 얼굴을 박스 테이프로 찡찡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총으로 머리를 쏜 다음에 박스에다가 범죄 내용을 적어서 길거리에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장사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마약에 연관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수를 해서 교도소로 막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다가는 정권에서 죽거나 조직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다 교도소로 스스로 갔는데 얼마나 죄수들이 많은지 서서 잤다고 합니다. 서서. 그 정도가 되니까 마약 조직들이 두테르테에게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수억 페소를 걸고 두테르테를 쏴 죽이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두테르테는 굴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의 성과를 거둔 것이죠. 물론 아직도 마약의 잔재는 남아있고 공무원들의 부패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드러내놓고 하던 그런 공무원들의 금전 요구 이런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뒤로는 다 돈을 받지만 그거는 암암리에 몰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항에서 공항 직원들이 총알을 갖고 있다가 여행객들 가방에다 집어넣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 집어넣어놓고 돈을 뜯어가는 이런 범죄가 많았었는데 두테르테가 그걸 아예 근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공항 직원이다 하면 그렇게 총알 셋업이 큰 수입이었었는데 그거를 근절시킬 만큼 두테르테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두테르테의 강권 정치에 대해서 천주교 측에서는 많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신부들의 성매매 행위, 그 다음에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 이런 것과 가짜 신부들 이런 것이 계속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누그러졌죠. 일단은.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두테르테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는데 유엔에서까지 조사를 나온다고 하지만 두테르테는 그에 굴하지 않고 원조까지 거부해가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한국과 필리핀의 범죄와의 전쟁 상태를 보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책에 따라서 필리핀에 사는 교민들의 삶의 모습과
질과 질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돼 가지고 필리핀에는 많은 한국의 조직폭력배들이 상주를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양은 이런 사람들도 다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런 조직폭력배들이 필리핀에 와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일을 했겠습니까? 또 다른 범죄를 통해서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이어갔겠죠.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으로 성매매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앙헬레스 같은 그런 유흥업소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필리핀에 와서 그런 흐름에 휩싸여 가지고 많이 죽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을 꾸민 사람들은 한국에서 도망을 온 그런 사람들이고 필리핀에 와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그런데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해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싸다, 이쁘다, 어리다 이 세 가지 유혹에 필리핀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유혹은 바로 인격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미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겁니다. 전략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만족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을 꾸미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연인지는 몰라도 한국은 전쟁과 질병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방법으로 인구가 조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 줄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저절로 사회적인 자정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나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대한 관찰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서 도태돼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저절로 다. 그렇게 해서 사회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면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또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대우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인생에 대한 관찰을 계속 하시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를 유심히 바라다보고 그리고 서민답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사는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과 필리핀의 범죄와의 전쟁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살이에서 자기가 불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한 성찰을 스스로 하시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